고3 애들 10며칠 남았다고 엄청 떨던데. 너 1년 10일 정도 남은 거 아니야 이제? 376. 376일 남았어? 축하합니다. 좀 있으면 어른 되겠네. 대학 가고 합격증 받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인문 예술 5 한번 가볼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자, 한번 차분하게 한번 해볼게요. 시작하니까 집어 던지는 학생들 왜 그러는? 자, 서구는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자, 르네상스 어원은 우리 인문예술 지문하면서 너무 많이 나왔죠? 무슨 뜻이었어? 르가 리였죠? 르네상스가 인간에게, 다시 인간에게.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어디 중심에서 어디로?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 시대로 오는 겁니다. 신 중심 시대가 어디였습니까? 어느 시대였어? 중세 시대였죠. 그래서 중세 시대에서 이제 근대로 넘어갈 때 르네상스입니다. 이걸 거치면서 자연과 신적 권위로부터 인간 해방을 추구하였다. 자, 인간 해방 추구. 뭘로부터? 이 신으로부터 혹은 자연으로부터 자, 우리 해방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너네가 5명 있어. 내가 이 영토, 봉토의 영주야. 너네가 내 농노야. 내 말 안 들으면 뭐라고 하면 돼? 신이 너를 벌할 것이다. 이러면 애들이 발발발발 떨었단 말이야. 그걸로부터 이제 인간 해방을 시키자 이 말이야. 알겠죠? 자, 인간 해방을 목표로 자연에 대한 탐구를 통해 봐봐. 이걸 알면 안 무섭단 말이야. 알겠지? 신이 너를 벌해서 막 천둥번개가 너네 집 닷대를 부술 거야 했을 때 모르면 쫀단 말이야. 근데 알면 안 무섭잖아. 그래서 자, 인간 해방 목표로 자연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삶에 필요한 자원과 재화를 생산하게 된 과학혁명과 산업혁명 거치면서 근대 문명을 만들어 나갔다. 그래서 요 인간 해방 플러스 뭐 산업혁명 명과 과학혁명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지금의 모습이 된 거죠. 통해 가지고 이걸 통해서 이제 근대로 가는 거예요. 중세 사회에서 이제 근대로 이행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값싸고 풍부한 원료 공급과 안정적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 내가 예를 들면 산업혁명을 위해서 옷을 많이 만들어야 돼. 그러면 옷을 만드는 재료 필요하죠. 그 나는 땅이 필요해. 그 다음에 안정적 시장, 생산된 제품. 과거에 10만큼 생산했다면 이제 산업혁명을 통해서 100만큼 생산하니까 팔아먹을 때가 필요하죠. 그거 확보하기 위해서 비서구 지역에 대한 침략을 자행했다. 그래서 이 근대로 가면서 뭐가 이제 침략을 자행했습니다. 시장 확보와 자원 확보를 위해서 서구 세력들이 이런 짓들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서양 세력들이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다음 근대 문명은 이양선을 타고, 이양선이라는 것은 서양 배입니다. 배를 타고 철도나 방적기, 옷감이나 실 뽑는 기계 등과 같이 조선으로 유입되었고, 자, 조선의 일부 지식인들은 자연을 정복하고 기계를 만들 수 있는 과학 기술이 근대 문명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으나 모두가 서구 과학 기술을 환영한 것은 아니다. 자, 이 지금까지 서구 이야기였고 이 침략의 대상인 조선은 어땠다? 이거를 자, 환영했다? 아니다. 환영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환영하지 않았죠. 그렇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 다음 19세기 조선은 자, 이게 몇 세기? 19세기입니다. 자, 19세기 조선은 대내적으로는 주자학 사상 체계를 기반으로 한 도덕 국가 이념이 자, 이때 조선의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보자고. 대내적 상황이 있고 대외적 상황이 있습니다. 자, 대내적으로는 주자학입니다. 야, 주자학이 뭐야? 주자가 만든 학문, 다르게 말하면 성리학입니다. 어떻게 인간은 올바로 살아야 되는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거를 바탕으로 도덕 국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거 만들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는 중국 중심의 문화 의식에 근거해서 서구의 음침하고 새로운 기운으로부터 조선을 지켜야 한다는 위정척사 사상. 자, 위정척사 사상. 이거 무슨 뜻이야? 바른 것을 위하고 사악한 걸 물리친다라는 거야. 이게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고 이게 서구 중심의 세계관이야. 그러니까 이쪽을 더 중시 여겼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지켜야 되니까 쇄국 정책을 했습니다. 쇄국 정책은 뭐야? 열쇠 세자죠. 그래서 국가를 걸어 잠궜다 이겁니다. 국가를 걸어 잠궜어. 그러니까 지금 성리학 중심의 도덕 국가면서 쇄국, 외세를 안 받아들여 이런 정책을 했습니다. 그다음 주작에 입각한 당시 유림들이 중심이 된 위정척사론자들은 중화를 높이고 이적이 누구야? 서양의 적, 서양 오랑캐를 배척한다는 존화양이 운동, 이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위정척사나 존화양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중화 사상을 존경하고 이 오랑캐 이자거든. 오랑캐가 서양이야. 서양을 배척한다 이 뜻입니다. 알겠죠? 존화양이. 자, 이렇게 해서 서구 과학기술 수용을 비판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결론은 뭐다? 이런 상황에 입각해서 결론이 뭐야? 과학기술 수용 안 했습니다. 과학기술은 기본적으로 서양의 학문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척사론이라는 것은 사악한 걸 물리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사상적 기반을 제시했던 이항로라는 사람의 과학기술 수용에 대해서 강경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거부한 사람이 기억의 이항로죠. 이 사람은 정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는 성리학적 세계관을 토대로 한 이기론을 바탕으로 강상윤리가 뭐냐면 유교입니다. 유교 안에 이 성리학 주자학이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사악한 학문, 서양의 학문을 배척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리를 중시하는 입장을 견지하여 리가 기에 대해 명령하는 상명하복의 위계적 질서가 잘 유지되어야 선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유학자들은 이기론이야. 이기론인데 무슨 뜻이냐면 이가 뭔가 무형의 것이야. 기가 형태야. 그러면 뭔가 철학적인 내용이 이고 요런 사물이 긴데 둘 중에 뭘 중시 여겼다라는 거야? 이를 중시 여겼다는 거야. 그래서 이가 기를 컨트롤하는 거야. 이해됐나? 그렇게 놓고 본다면 기가 과학기술이잖아. 얘가 철학이잖아. 그럼 뭐가 앞서는 거야? 이게 앞선다라는 거야. 이해됐나?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 그는 리를 중시하는 입장을 견지하여 리가 기에 대해 명령하는 상명하복, 위에서 명령하고 밑에서 따라야 한다라는 위계적 질서가 잘 유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명령하는 위계 질서가 중요하다. 전형적인 뭡니까? 우리 꼰대죠? 전형적인. 맞잖아. 따라 임마 이거지. 자, 그래야 어떻게 한다? 선이 유지된다. 이렇게 돼야 인간은 선하다. 이렇게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까 따라왔죠? 그 다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서구의 과학기술은 리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기에 해당하는 현상의 천착은 집착, 알겠죠? 단어, 천착하다, 집착하다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었고 이는 제거해야 할 대상인 인욕,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흐를 위험이 다분했습니다. 그래서 이항로는 이들과 더불어 서양 세력과 더불어 화친, 평화롭게 친함을 논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이해가 됐나? 이 사람이 반대한 이유가 이기론이 중요하고 이가 기를 컨트롤해야 되는데 서양의 과학은 기가 중심이니까 우리랑은 안 맞아라는 애요.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내용 3문단. 한편, 그럼 한편이면 조금 다른 내용이겠죠? 조선의 현실 문제와 인류가 지향해야 할 올바른 방향을 모색했던 박은식 형님입니다. 자, 니은 우리 박은식 형님 한번 볼게요. 자, 이 형님은 뭐라고 하셨어? 자, 러시아와 일본을 비롯한 주위 열강들의 한반도 쟁탈전이 더욱 노골화되던 20세기를 세력이 우월한 나라가 열등한 나라의 대포와 거함, 큰 배를 선봉으로 삼아 밀어닥치는 시기로 인식했다. 올바른 현실 인식이죠. 식민지 시대니까. 그리고 이로 인한 세력이 열세인 나라는 자신의 나라를 식민지로 바칠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며 뭐다? 과학기술의 중요성. 아우, 이 형님은 어때? 과학기술 중요성 인식했어. 제대로 된 현실 인식 있죠? 그러니까 이 둘은 기본적으로는 정반대죠. 그렇죠. 그 다음 자, 그래서 청년이라면 마땅히 과학기술을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은식은 근대의는 과학적 실용을 요구하는 시대로 물질 문명이 삶을 추동하는 추진하고 동력이 되는 핵심이 되었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학문의 중심에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하다, 가장 시급하다. 그는 과학기술을 풍요와 발전의 원천으로 이해했으며 문명 진화의 핵심이 과학기술의 진화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고 보았다. 따라서 봐봐. 객관적 사물에 대한 초경험적이고 추상적 연구보다는 끊어. 자, 이거 뭐야? 초경험적 추상적 연구는 어떤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철학. 다르게 말하면 형이상학이겠죠. 형이상학. 그거보다는 어떻다? 경험과 실증, 진리 탐구 방법으로 제시해서 감각작용과 실험, 실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게 뭡니까? 과학이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은 이렇게 판단한 거 맞나? 철학과 과학 중에 뭐가 앞선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그렇지? 이게 중요하고 얘를 다르게 말하면 자, 유교적으로 생각해봐. 아까 쌤이 이가 뭐라 했어? 철학이라 했지. 기가 뭐라 했어? 과학이라 했지. 그럼 이 사람은 이와 기 중에 뭘 중시 여긴다? 기를 중시 여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조금 다르게 말하면 자, 철학을 다르게 말하면 형이상학이라고 합니다. 과학을 뭐라고 한다? 형이하학이라고 합니다. 형체, 이게 형체가 있죠. 감각할 수 있죠. 이걸 초월한 거 철학. 알겠죠? 요거 깊이 탐구하는 거 과학. 이해됐나? 자, 그렇게 정리해. 그러면서도 4문단입니다. 일부러 쌤이 내신이니까 천천히 정리하는 거야. 꼼꼼하게. 박은식은 과학기술이 제국주의 침략과 직결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고 맹목적인 서구화는 주체성을 위험하다. 아우 똑똑해. 자, 과학이 중요한 건 맞는데 이거 단점 하나가 있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과학으로만 티어를 나눠. 그래가지고 조선을 최하위 티어에 나눠. 일본을 위에 티어로 나눠. 그러면 일본이 우리보다 우월하잖아. 그럼 우리 먹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 뭐라고 했다? 맹목적 서구화는 안 된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맹목적이라는 단어 알죠? 목이 눈목자죠. 맹인. 눈 먼 것처럼 막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거야. 알겠죠? 서구화는 안 된다. 지양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이를 위해 인격을 수양할 철학이 필요하며 이는 과학기술처럼 서구의 것을 가져와 수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것을 중심으로 주체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자, 요거랑 그 다음에 요 과학기술 중요성 인식한 거 요거를 두 개를 결합한 결론은 뭐다? 주체적 과학발전이라는 개념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걸 가지고 우리도 충분히 있어. 그래서 과학 발전 이루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박은식은 그 답을 우리에게 스스로 찾고자 하였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주자학이 아니라 뭐였다? 양명학. 자, 그래서 우리 요런 결론을 가지고 주자학 아니라 뭐를 가지고 와야 된다? 양명학입니다. 참고로 얘기합니다. 참고로. 자, 우리 유교 혹은 유학이라는 게 있고 요 안에 뭐가 있다? 뭐 훈고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자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양명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는 실학이라든지 전부 다 유교 하위 범주입니다. 그런데 아까 누구? 우리 이항로 형님은 이쪽이라면 박은식 형님은 이쪽이라는 겁니다. 개념 알겠어? 알겠어? 큰 틀에서 잘 봐야 돼. 자, 그럼 양명학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할 거야. 그는 밀려 들어오는 서구 문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민중적 이론 체계가 필요하며 그게 바로 양명학이야. 그는 주자학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행동할 수 있는 간이직절함을 결여했다고 비판하며 간단하고 직접적인 정보, 간이직절함을 결여했다고 비판하며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렵고 복잡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목한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양지입니다. 그래서 이 양명학에서 강조하는 개념이 자, 누구나 쉽게 알아야 된다. 양지. 이 개념을 가지고 왔는데 이 양지가 뭐냐? 자, 네 번째 줄. 그는 양지를 끊임없이 흐르면서 현실 문제와 조우하고 그러한 문제 속에서 항상 막히지 않는 암. 결론은 뭐야? 이거는 알미야. 양지할 때 지가 알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알게 되는 거, 막히지 않고 흐르고 쉽게 알게 하는 게 양지고 현실에 도움이 된다는 거야. 자, 즉 양지는 얘의 특징이 뭐야? 고정 안 돼. 너가 알고 있는 게 정답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탐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현실 문제, 고정된 알미 아니라 그때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한다? 판단하여 현실과 현상에 따라 옳은 일을 추구하는 능력이다. 다시 봐봐. 현실 현상. 현실에 따라 판단하는. 그러면 뭘 해야 돼? 현실을 잘 관찰하고 탐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과학적이죠. 따라서 과학기술에 대한 수용 역시 양지를 중심으로 한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박은식은 양지를 실현하여 대인이 되면, 대인이라는 것이 진짜 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 양명학에서 말하는 이상적 인간이 되면 자신의 마음과 모든 사물 및 타자를 하나로 여기는 만물일체 단계로 이행할 수 있다고 본다. 자, 요거를 이제 양지를 잘 실행하면 뭐가 된다? 대인이 된다. 그리고 이 대인이 되면 어떻게 된다? 만물일체. 우리가 자연을 다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나처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자신의 마음과 모든 사물 타자를 하나로 여기는 만물일체. 이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양지가 타인에게까지 미침으로써 도덕성이 타자에게까지 발현되는 거다. 박은식은 이를 바탕으로 국가, 민족은 물론 인류 전체에 아우를 수 있는 대동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 단계까지 생각했어. 그래서 대동사회라는 개념. 점점 개념 커지죠?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요 글을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면 서구 르네상스로 인해서 인간 해방을 추구했고 과학혁명을 이루어냈는데 인마들이 자 침략을 했어. 조선 사람들. 근데 환영 못했어. 왜? 대내적으로는 주자학을 따르고 있었고 대외적으로는 위정척사 운동에서 친중국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학기술을 수용할 수 없었다라는 거야. 그럼 과학기술 수용 못한 이유가 뭐냐? 이항로 같은 경우에는 이기론, 철저한 뭡니까? 주자학입니다. 주자학의 핵심이 이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 위계질서 철저해야 되고 이가 중심이기 때문에 과학기술 아예 받아들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 반면에
박은식 선생님은 19세기, 20세기 넘어오면서 과학기술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왜? 과학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못 가진 사람들을 정복하는 걸 너무 많이 봤어. 식민지를. 그래서 철학과 과학 중에 과학이 우선이야. 근데 자칫 이렇게 되다 보면 맹목적으로 서구에게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야. 우리 주체적 과학 발전시켜야 돼 하면서 그 근거로 유교의 일종인 양명학을 가지고 왔어. 양명학이라는 것은 안다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 개념이 양지, 이거는 고정되지 않고 현실의 것을 바탕으로 판단, 그럼 탐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대인이 되면 어떻게 된다? 대동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내용이 되나? 이렇게 정리, 일단 본문 내용 이렇게 정리하고 문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풀어보고 질의응답하도록 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뒤에 거. 자, 뒤에 한번 넘어가 보세요. 인문예술 6까지 한번 설명해 버릴게요. 6.